동물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Live Curious, National Geographic 채널. 중앙아메리카는 땅은 좁지만 야생지대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양대 대륙을 이으며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좌우에 두고 있습니다. 총 면적 17만 제곱킬로미터 중 3분의 1 이상을 열대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죠. 독이 있다는 걸 요란하게 광고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독사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 독사는 중앙아메리카 살무사로 불립니다. 농장 일꾼인 이 남자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살무사는 놀라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즉시 1.5m 길이의 몸으로 또아리를 틀어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독리로 피부를 뚫고 독을 주입합니다. 독의 성분은 혈액과 세포를 동시에 파괴하는 용혈독과 세포 독소로 구성돼 세포가 죽기 시작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혈관을 따라 독이 번져 장기를 파괴하고 뇌출혈과 쇼크가 찾아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장과 신장이 기능을 멈춰 끝내 죽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뱀에 물리는 사고가 연 700개 발생하는데 그중 사망자는 70명 중 1명꼴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중앙아메리카 살무사에 물린 경우입니다. 사실 살무사가 노리는 건 농장과 마을에 들끓는 쥐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살무사의 서식지는 광범위해서 멕시코 남동부부터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릅니다. 코와 눈 사이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인 열감지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의 몸에서 발생한 열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열감지 기관은 예민해서 먹잇감의 거리와 방향을 정확히 감지해서 조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문 후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쥐를 놔줍니다. 몇 분 후 쥐를 통째로 삼킵니다. 살무사도 다른 뱀들처럼 아래턱을 늘어뜨려 자기 머리 크기보다 더 큰 먹잇감을 삼킬 수 있습니다. 턱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방골이라는 뼈입니다. 아래턱 뼈는 뼈가 아닌 근육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 겁니다. 쥐를 삼킨 후 스트레칭을 통해 뼈와 근육을 바로잡습니다. 곧 다시 농장 정찰에 나섭니다. 살무사는 날쌘 사냥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설의 사냥꾼은 숨바꼭질의 귀재입니다. 한 번 뛰어오르면 백발백중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규어입니다.
우아함과 힘을 겸비한 킬러입니다. 세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로 호랑이와 아프리카 사자 다음으로 크고 다 자란 수컷은 몸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뛰어난 시력을 이용해 밀림 속에서 큰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홍채가 타원형이라 원형 홍채보다 어둡고 침침한 밀림에 더 잘 적응합니다. 망막 뒤쪽에 있는 타피툼 루비둠이라는 반사판이 빛을 망막의 2차로 반사해 시력의 배가 됩니다. 페커리는 탐나는 먹잇감이지만 예민하고 빨라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규어는 달리는 게 빠르지 않고 지구력도 약합니다. 그 대신 몰래 다가가기가 주특기죠. 전문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친 얼룩덜룩한 빛과 흡사해서 몰래 다가가기에 유리합니다. 몰래 다가가서 한 방을 노립니다. 거북까지도 사냥합니다.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 턱 힘이 가장 강해서 돌처럼 단단한 거북의 껍데기도 부숩니다. 제규어가 인간 노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산촌 사람들이 제규어에게 뒤를 밟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영역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중앙아메리카에서 제규어에게 물린 사람은 없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제규어와 마주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규어보다 마주칠 확률이 높은 킬러는 이 녀석들입니다. 예뻐서 맹독의 킬러라고 짐작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녀석은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강렬한 색깔은 예뻐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 화려한 멋쟁이들은 사실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곤충을 사냥하는 건 여느 개구리와 똑같죠. 이들의 맹독은 천적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독화살 개구리로 배를 채우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독화살 개구리를 삼킨 뱀의 뇌는 독이 빠르게 퍼져서 심장과 폐가 마비됩니다. 독은 천적의 입이나 위장에 난 상처를 통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가 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먹이인 곤충의 몸에서 독을 흡수합니다. 방어 수단으로 지닌 곤충의 독을 말이죠. 곤충의 독을 흡수해 피부에 있는 독샘에 저장해 분비합니다. 그러나 모든 독개구리의 독성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독화살 개구리는 중남미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분비하는 독의 강도 또한 차이가 납니다. 코스타리카의 딸기 독개구리는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지만 콜롬비아 북부의 황금 독화살 개구리는 성인 남자 10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색이 강렬한 개구리를 보면 손대지 않고 피하는 게 현황 대처법입니다. 사냥이 목적이든 방어가 목적이든 각자 생존을 위한 필살기를 지닌 셈이죠.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번성하는 킬러들은 따로 있습니다. 밀림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들 중에 중앙아메리카 최고의 킬러가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는 활화산과 푹푹 찌는 밀림, 따뜻한 바다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맹독의 독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뱀이 가장 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식물학자는 관찰에 열중한 나머지 스트랭글러 피그 뿌리에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뱀에 물린 식물학자는 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이 뱀은 깡충 살무사로 몸 길이가 50cm에 불과하지만 근력이 좋고 민첩합니다. 몸 길이의 절반이 넘는 길이까지 앞으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짧지만 근력만큼은 탁월해서 자기 방어에도 능하고 사냥에도 능합니다. 깡충 살무사는 멕시코 남부에서부터 파나마까지 분포하며 낙엽이나 속이 빈 나무 밑동에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뱀이 먹이로 삼는 쥐도 나름의 방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극초단파 청력으로 천적이 다가오기 전에 알아차리곤 하지만 깡충 살무사는 옴짝달싹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불시에 공격합니다. 쥐는 도망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깡충 살무사는 먹이를 놔주지 않습니다. 다른 독사들에 비해 독리가 짧고 독성이 약해서 먹이를 놔주지 않고 입에 문 채로 여러 차례 독리를 꽂아 넣어 용혈독을 주입합니다. 용혈독은 곧바로 쥐의 혈관을 파괴해 심한 뇌출혈이 발생하고 장기가 파열됩니다. 독사는 독이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깡충 살무사는 사냥도 자기 방어도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친척벌 되는 한 독사는 먼저 경고를 하죠. 앞모습은 깡충 살무사와 흡사하군요. 니카라과에서는 이 뱀의 소리를 본따 치스칠로 이름을 지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안에 든 씨가 흔들리는 소리가 비슷해 알린 고추인 카스카벨로 부릅니다. 카스카벨 독사 같은 열대 방울뱀은 희귀합니다. 멕시코 남부와 코스타리카에서만 서식합니다. 카스카벨은 날카로운 독리와 독으로 무장했습니다. 독샘에서 독을 만들면 에너지가 소비돼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독을 아끼기 위해 방울로 소리를 내 천적을 쫓아 대결을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올 경우는 경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스카벨의 독은 다른 방울뱀들과 다릅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같죠. 통증으로 그칠지 숨이 멎을지는 뱀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와 혈액이 파괴될 때 나타나는 타는 듯한 통증입니다. 성체한테 물린 경우에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 뱀은 성장기의 카스카벨이었기 때문에 독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독이 마비성 경련을 일으키고 코브라독과 유사한 신경독이 호흡곤란과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합니다. 성장기의 독성이 더 강한 이유는 수수께끼입니다. 성체든 성장기의 카스카벨이든 둘 다 사냥할 때 취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독리가 튀어나오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 독을 주입합니다. 성장기엔 실수하기 마련이고 독성이 강하면 부정확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방울이 작아 천적을 내쫓기 어렵기에 맹독으로 방어력을 높인 걸 수도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방울은 길어지고 자기 방어를 위해 독을 쓸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숲을 벗어나도 독사와 마주칠 확률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맹독을 품은 독사와 말이죠. 바로 바다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다뱀은 먹이를 추적해 공격하고 삼키는 방식이 육상의 사촌과 같습니다. 바로 아시아 코브라입니다. 독성도 코브라와 비슷합니다. 400만 년 전 바다뱀의 조상은 무틀 등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동쪽으로 퍼져나가 중앙아메리카 연안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바닷물에 적응해 사냥하며 번성하게 됐습니다. 코브라처럼 숨을 쉬긴 하지만 그럴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피부에 밀집한 혈관이 아가미처럼 산소를 흡수하죠. 휴식을 취할 때는 19분간 잠수할 수 있지만 사냥만큼은 수면에서 합니다. 조류가 충돌하며 떠오른 해초와 자잘한 부유물들 사이에 숨어서 사냥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여기 모이며 몸을 숨기기도 좋습니다. 바다뱀은 매복의 귀재입니다. 꼬리가 노처럼 납작해서 순식간에 추진력을 냅니다.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앞으로 돌진해서 입에 뭅니다. 코브라처럼 바다뱀도 맹독성 신경독을 가지고 있지만 코브라와 달리 독리가 짧고 다량의 독을 주입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먹잇감이 저항을 멈출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뾰족한 지느러미에 찔리지 않기 위해 머리부터 삼킵니다. 노랑과 검정의 선명한 대비인 몸 색깔도 천적들에게 경고로 작용합니다. 바다뱀은 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해도 방어 태세를 취하지 않지만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겁먹어 물 수도 있습니다. 바다뱀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독성이 강하지만 독의 주입량은 코브라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그 정도도 물리면 통증과 마비를 동반합니다. 바다뱀한테도 한계는 있지만 사냥 기술 덕에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진 뱀으로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독사들은 사람이 가는 곳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다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물에는 사람한테 더 치명적인 동물도 삽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낚시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중앙아메리카 최고의 킬러한테 잡히고 맙니다. 중앙아메리카에는 6,500km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죠.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귀상어입니다. 귀상어 종들 대부분이 이곳의 따뜻한 바다를 사냥터로 삼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과 가오리 등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얕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니 귀상어와의 충돌은 예견된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홍살 귀상어가 가장 흔하고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이동해와 혼자 사냥합니다. 낚인 물고기 냄새를 맡고 와서 물고기로 착각해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먹이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사람을 공격한 기록은 11년에 한 건꼴입니다. 사냥할 때 여러 기관을 사용하는데 눈과 코와 먹잇감의 전기장을 감지해내는 제6의 감각기관까지 사용합니다. 바로 점성 액체가 들어찬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상어들은 모든 감각기관이 주둥이 앞에 있지만 귀상어의 감각기관들은 모두 넓은 주둥이에 자리합니다. 눈이 벌어져 있어서 가장 넓은 시야를 지녔고 옆으로 길쭉한 콧구멍으로 냄새를 더 잘 맡습니다. 로렌치니 기관도 넓게 퍼져 있어 먹잇감의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감지해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귀상어는 가장 최근에 진화된 상어입니다. 완벽한 사냥꾼으로 업그레이드된 형태죠. 귀상어가 있어서 얕은 바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잠시 항상 수면에 떠있는 맹독의 킬러를 소개합니다. 장례 준비가 걱정인 분들을 위해 부모사랑 상조가 시작합니다. 무료 장례 코치. 부모사랑 상조 3일 무료 장례 코치 지금 예약하세요. 1566-0114. 무료 장례 코치. 상조 가입하셨습니까? 상조 서비스 받아보셨습니까? 상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람 상조는 21년 동안 고객 감동을 실천하며 수많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1588-1009 지금 전화하세요. 장례 전문 FD에서 국내 최초 고품격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서비스까지 월 3만 원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588-1009 보람 상조. 너 곧 시험 아니니? 공부 의욕이 바닥이다. 엄마 어디가? 엄마 나 공부할래. 공부이지 불끈 1리터면 충분해요. Join me on a hunt with the bucka. Oh, goodness. Fearless nomads of the jungle. They carve their teeth to eat their prey. Use their voice as a weapon. Pick up one. And kill with poisonous darts.
이건 사냥의 달인이자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입니다. 두뇌도 심장도 혈액도 이동수단도 없이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이 녀석은 고깔 해파리로 무시무시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침과 같은 촉수를 먹이나 적의 몸에 쏘아서 독을 주입합니다. 고깔 해파리의 서식지는 중앙아메리카 양쪽의 태평양 연안과 카리브해 연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해파리가 아니며 단일 생명체도 아닙니다. 폴립이라는 독립된 생물 단위가 4개의 군체를 이루는데 부유체와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영양체, 생식체와 촉수로 구성됩니다. 부유체 밑에 군체들이 수심 30m까지 늘어지기도 하는데 물고기들에게는 죽음의 그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거죠. 반사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포식자든 피서객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촉수에는 용수철이 달린 작살과 같은 자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작살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복잡한 성분에 독을 주입합니다. 신경독은 신경 신호 전달을 차단해서 마비를 초래하고, 심장독은 심장 박동을 약화시켜 혈액순환을 억제합니다. 이 외에도 10종류의 독성분이 첨가되어 있으니 도망치지 못하면 취를 맞이하게 됩니다. 촉수가 수축해 먹잇감을 소화 흡수기관인 영양체 속으로 가져갑니다. 고깔 해파리에 쏘인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쏘인 자국이 벌겋게 붓고 곧 심박이 불규칙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지금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쏘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픈 기억으로 그칩니다. 태평양의 칠흑 같은 바닷속에는 월등히 지능이 높고 공격적인 동물이 삽니다. 이 생물 때문에 바다 괴물의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전설의 괴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이 오징어가 처음 발견된 훔볼트 해류를 따서 명명했고, 이 해류는 남미를 따라 흐르는 한류입니다. 이 오징어의 서식지는 칠레에서 캘리포니아 연안 태평양까지입니다. 최고 700m까지가 활동 영역이며 대부분 시간을 심해에서 보내기 때문에 관찰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니까 키가 큰 성인 남자의 크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떼지어 나타나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천적인 문어처럼 훔볼트 오징어도 색소로 가득한 주머니인 색소세포를 개폐해 몸 색깔을 바꿉니다. 재빨리 색소세포를 닫으면 백색처럼 보이는데 천적을 속이는 수단이거나 소통의 수단일 거다. 놀랍거나 공격할 때는 붉은색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어부들은 이 오징어를 디아블로스 로호스, 즉 붉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어부가 오징어한테 끌려가서 잡아먹힌 일도 있다고 하는데 오징어의 행동을 보면 그랬을 법도 합니다. 촉수에는 뾰족한 자루가 달 흙반이 있어서 먹잇감의 살점을 붙잡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이빨로 먹이를 잘게 부수죠. 뭐든 가리지 않고 잡아먹고 동종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격당한 오징어가 머리 주변의 먹물 주머니에서 먹물을 쏴냅니다. 시야를 가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훔볼트 오징어를 촬영할 기회를 갖거나 그럴 용기를 낸 사람은 드뭅니다. 이 야생 다큐 제작자는 바닷속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훔볼트 오징어가 다가옵니다. 호기심을 보인 듯 하더니 바로 공격을 합니다. 오징어는 그의 수중 마스크를 붙들고 산소 공급을 끊으려 듭니다. 제작자는 천적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후에야 오징어를 떼내고 수면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훔볼트 오징어의 높은 지능과 힘, 공격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세 종류의 해양 생물 모두 외양만큼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바다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바다에만 위험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도 서식합니다. 중앙아메리카 밀림에서는 바닥을 살피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나무 꼭대기 위에서도 맹독의 킬러가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저지대는 열대 과일과 견과류의 세계적인 생산지입니다. 농장 일에도 숨겨진 위험성이 있죠. 한 맹독의 킬러가 나무를 사냥터로 삼았습니다. 침입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선명한 색이 언뜻 보이더니 통증이 밀려옵니다. 속눈썹 살무사가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50cm의) 몸을 가지에 매단 채 아래에 있는 사냥감을 사냥하죠. 이 지역 뱀에 물리는 사고 중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멕시코부터 남아메리카까지 농장 일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눈 위쪽 비늘이 위로 치솟아서 속눈썹 살무사라고 불립니다. 위장의 수단이겠지만 속눈썹 덕에 더 아름다워 보이죠. 화려한 몸 색깔은 과일, 꽃과 비슷합니다. 밤이 되자 속눈썹 살무사는 가지에 숨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과일을 먹는 이 박쥐를 사냥하면 몇 주 동안이나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하지만 살무사가 번개처럼 빨라
감지할 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독사들은 먹잇감을 문 후 놔주고 독이 퍼지길 기다리는데 속눈썹 살무사는 나뭇가지에서 사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냥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에 문 채 사냥감이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속눈썹 살무사는 조심성 없는 사람이든 천적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물린 즉시 용혈독이 물린 곳 주변의 혈액과 조직을 녹이고 미오톡신은 근육세포를 죽여 심장을 멎게 하고 횡격막을 파괴해서 호흡을 정지시킵니다. 속눈썹 살무사는 강력한 방어 수단인 독을 지녔지만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포식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찾은 여객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거대한 독수리가 큰 동물을 낚아채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어린이를 낚아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식인 괴물인 하르피아이라는 이름을 지녔습니다. 두려움 탓에 그런 신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소리 없는 날개짓으로 날아와서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자기 몸집만한 먹잇감도 낚아채버립니다. 하르피아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밀림의 나무 꼭대기에 머물며 원숭이나 주머니쥐 등 나무 위에 사는 동물들을 노립니다. 세 발가락 나무 늘보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높이 올라가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르피아이 독수리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르피아이는 인간보다 멀리 보는 능력이 뛰어나서 180m 밖에 2cm짜리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시속 80km로 강하하며 회색곰의 발톱만큼 긴 발톱으로 나무 늘보를 잡아챕니다. 조준만 정확하면 두개골을 꿰뚫을 수도 있습니다. 하르피아이의 날개는 최대 2m며 자기 몸무게인 9kg만큼 무거운 사냥감도 들어올리죠. 신화와는 달리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밀림 상공을 장악한 폭군 하르피아이가 있기에 동물들은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무 위의 포식자들은 아름다움과 파괴력을 동시에 지녔지만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자 가장 포악한 킬러는 따로 있습니다. Él estaba en el remolino He was in the whirlpool, 5 metros 5 meters deep. Cuando yo pasé por encima de la cabeza When I swam over his head, he hit me in the abdomen. 중앙아메리카는 좁은 면적에 비해 치명적인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크기와 힘면에서 압도적이며 입에 닿는 대로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Él cerró la quijada y me He closed his mouth and grabbed me by the side. y él me sacudió 3 veces como un trapo. He shook me 3 times, like a rag. 아메리카 악어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목을 죽이는 포유류도 사냥합니다. 5m, 0.5톤의 악어는 꼬리를 휘두르며 전진해서 사냥감을 덮칩니다. 통째로 삼키지 못할 만큼 큰 먹이는 68개의 원뿔형 이빨로 물고 흔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아메리카 악어는 플로리다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남부에 고루 분포합니다. 해안 근처의 얕은 바닷물이나 민물 저수지 또는 강에서 서식합니다. 사람들의 거주지와 일치하죠. 그렇게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는 인간들과 악어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1명이 악어한테 물려곤 합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다른 나라의 통계 수치도 비슷할 겁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수치도 있죠. 사냥을 목적이거나 자기 방어일 경우도 있지만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되면 어느 쪽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코스타리카 청년인 월러 부스토스도 4월의 더운 오후에 악어와 마주쳤습니다. Todos los años yo tenía esa costumbre. All of these years I've had the tradition during Easter week in the month of April when you go to fish. 월러는 여기에서 악어를 본 적이 있지만 악어들은 사람이 오면 대개 도망칩니다. 월러와 친구가 시내에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Yo no lo pude observar porque el río. I couldn't see him because the river brings sand, so the visibility was very bad. 친구의 낚싯줄이 걸리자 월러는 낚싯줄을 찾으러 뛰어들었는데 3m 길이의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악어는 앞으로 돌진했고 월러의 가슴팍을 물었습니다. Él me volteó de lado. He turned me over on my side, lifting me up about half a meter. 악어는 물속에서 월러의 몸을 입이 문 채로 과격하게 돌렸습니다. 익사시키거나 몸을 조각내려는 의도였죠. 그러다가 월러를 놓쳤고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Cuando yo observé When I al saw the animal coming in for the second attack, he came straight for my head. 악어가 무는 힘은 1300kg의 괴력에 해당합니다. 머리를 물린다면 두개골이 쉽사리 파열되겠죠.
월러는 본능적으로 악어의 공격을 피합니다. Yo le metí la mano para evitar el ataque a mi cabeza. I stuck my hand in his mouth to block the attack towards my head. He bit my arm, sticking a tooth in, and then he grabbed me here, sticking me with these teeth, making these wounds. Él sacudió para intentar matarme, tal vez, pero la piel He shook me, maybe to try to kill me. My skin tore, and then I went up to the surface, and the animal didn't come after me. 월러는 악어의 이빨에 팔과 상체를 물렸고 폐에 구멍이 났죠. 친구가 도움을 청하러 갔고 월러는 힘겹게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응급구조사를 불러왔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월러는 악어의 공격이 사냥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que yo le pasé encima de la cabeza a él, ¿no? Entonces él me atacó. I had passed right over his head, so he attacked me in defense because I scared him. Mis compañeros quisieron buscarme a mí. My friends wanted to find me to hunt the crocodile, but I told them no, because really, it's not the animal's fault. Que realmente el animal no tiene culpa. Es verdad, nosotros nos It's gusta true. bañarnos en el río. We like to bathe in the river, but we have to be careful. We know that they live there. 지금까지 소개한 12마리의 킬러들은 자연의 웅장함과 힘의 화신입니다. 생존 기술과 방어 기술로 번성해온 이름 그대로 중앙아메리카 맹독의 킬러들입니다.